자, 다음으로 이제 메타버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역시 요즘에 뭐 진짜 틀면 나오는 그런 단어 같아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여러분들 아바타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솔직히 그 두 개 중에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왼쪽에 있는 영화 아바타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우실 것 같고, 이 중에서 이 제페토라는 걸 사용해 보신 분이 있으실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제페토는 이 안에서 이제 노는 이런 캐릭터를 아바타라고 부른다고 하고, 실제로 제 딸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서 11살인데 10대들한테 물어보면 아바타 하고 있어라고, 아바타라고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아바타보다는 이 제페토의 아바타 이야기를 보통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MZ 세대 쪽으로 트렌드가 많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메타버스 어디서 타는 버스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한글 표기어로 버스라고 되어 있어서 동일하게 이제 타는 버스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영어로 발음해 보면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BUS라고 하는 버스하고는 이제 좀 전혀 다른 그 발음인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이제 영어 단어 메타하고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이제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 유니버스를 합쳐서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제 이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진인데요. 저도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 요 책 보시면 이제 스노우 크래쉬라고 이렇게 SF 소설입니다. 1992년에 이제 나온 소설이래요. 여기 안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아바타라는 단어도 여기서 최초로 등장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 좀 궁금하실까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주인공이 이제 피자 배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자 배달원이 이제 진짜 현실 세상에서 이제 가상 세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풀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그 실제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를 지칭하는 말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포켓몬고 뭐 한때 난리 났었죠. 뭐 이렇게 포켓몬 하다가 막 이렇게 강 밑으로 떨어졌다는 뭐 기사도 막 있고, 또 어디에 뭐 포켓몬 많이 나온다 막 소문 나면 글로 막 사람들 막 몰려서 막 난리가 났었던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메타버스의 한 축이고요. 아바타 좀 전에 설명드렸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나중에 한번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말 그 열풍이 불기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지금 이 메타버스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보시면 훨씬 더 좀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향후에 설명드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여기 그 영화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휴가를 못 다녀오신 대표님이 계시면 그냥 한 하루 반나절 정도 영화 보면서 좀 쉰다 생각하시고 요 영화 한번 꼭 보시면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보통 뭐 자타공인, 매트릭스 뭐 다 아시죠, 내용.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대표적인 4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보통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시거나 좀 서치해 보시면 보통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그리고 거울 세계, 이렇게 4가지인데 각각의 개념들 조금 한번 설명드려보면, 가상현실, 혹시 로블록스라고 들어보신 분 있나요? 로블록스 옆에 제가 사진 잠깐 올려드렸거든요. 이게 양방향 이제 이게 말이 안 돼서 그냥 혹시 있으시면 뭐 채팅으로 이제 중간중간 말씀 주시면 제가 채팅 보면서도 좀 얘기를 할게요. 로블록스가 미국에서는 10대들의 그 뭐 놀이터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려보면, 제가 매출 한번 그
읽어봐 드릴게요. 올해 2분기 2021년 올해 2분기 예약 매출이 6억 6,550만 달러. 그 하나로 환산하면 7,800억. 어, 무슨 게임 회사가 매출이 7,800억, 그것도 분기 매출이, 그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이제 올해 초 3월에 상장됐었거든요. 혹시 시가총액 아세요? 네, 383억 달러. 383억 달러. 하나로 하면 44조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이만큼 그 로블록스라는 게임 회사가 이제 이렇게 대박이 난 이유는 그 중심에 이제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게임이기도 하고, 이게 뭐 구글 앱 스토어 뭐 매출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트나이트라고 옆에 또 제가 하나 써드렸는데, 포트나이트 사례도 하나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넷플릭스 CEO가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넷플릭스 CEO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최고 경쟁 상대는 디즈니도 아니고 픽사도 아니다. 바로 포트나이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응? 뭐 포트나이트 무슨 게임 회사가 넷플릭스의 최대 경쟁 상대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사례를 보시면 이제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래퍼 뭐 트래비스 스콧이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이어서 소개해드리면, 지금 뭐 업계에서, 특히 엔터 관련된 업계에서는 뭐 웬만한 데서는 공연이나 콘서트 이런 건 꿈도 못 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콘서트도 못하고 공연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포트나이트 안에서 이제 콘서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콘서트 규모가 어땠냐면, 동시 접속자 수가 1230만 명. 1230만 명. 이게 이제 수치가 가늠이 안 되시니까 제가 이제 산술적으로 비교를 해봐드리면, 잠실 주경기장이 우리나라의 최대 그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공연장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1230만 명이니까 그 잠실 주 경기장이 몇 개 있는 거죠? 123개. 이게 현실에선 가능하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게 모일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 속에서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잠깐 2시간 동안 일어났던 매출이 200억.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또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캐치해 가셨으면 좋겠고, BTS도 다이너마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못하니까 안무 버전 같은 걸 론칭해서 뮤직비디오를 이 포트나이트 안에서 또 공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도 있다,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 세컨드 라이프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떤 회사인지. 그럼 또 여기도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을 이렇게 하나 분류하는 게 있고요.